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종목을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재무 상황이 어떤지도 꼭 필수로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입니다. 어떤 종목이 대세인지 어떤 섹터가 그야말로 우리의 장을 이끌어갈 대장인지 아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저 오르지니가 여러분들이 대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지니의 올라올라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투심이 쏠렸던 섹터들을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 투자의 마음들이 몰렸던 첫 번째 섹터, 바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 그중에서 대표로 만도라는 종목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만도라는 종목을 볼 때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도하면 현대차하고도 좀 관련이 깊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그야말로 넘버원이다. 대표주로 손꼽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만도라는 회사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시스템 개발에까지 나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는 아직 경험을 못했던 자동차 관련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핸들하고 바퀴가, 운전대랑 바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공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핸들이 공중부양된 상태에서 막 날아가면서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도라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대와 바퀴를 분리하는 첨단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만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 사실 그동안 신기술의 개발, 이슈, 코로나19 장세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귀에 꽂히게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루는 회사,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턴어라운드한 회사를 찾는 사례는 쉽지 않았죠. 만도가 사실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포트폴리오의 개편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작년 날씨 더웠을 때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만도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프고 뼈를 깎아내는 기분이었겠지만 그 결과가 결국에는 회사를 일으키는 포인트로 전환을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트폴리오 역시도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첨단 시스템 등 시대를 앞서가는 대세에 먼저 빠르게 대응하는 조치로 인해서 이 만도라는 종목이 롱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만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야말로 지금 작년 한창 그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8월 말 9월 초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무슨 모범답안 같죠? 우상향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음봉을 그리고는 있지만 가격 상승폭을 지켜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색깔로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만한 상승과 함께 급상승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만도 자체 본연의 호재도 있지만 요즘에 지금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을 말함에 있어서 자동차 얘기 빼면은 아주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장세잖아요. 그런 장세의 전반적인 힘까지 받쳐주면서 엉덩이가 제대로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도의 차트 보실 수 있고요. 이 만도라는 기업이 탄탄하게 좀 쌓아 올려왔다라는 부분은 재무 상태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1분기까지는 흑자 규조를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2분기, 제가 그 말씀드렸죠. 여름 시기에 다소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루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첨단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호재를 만들어냄으로써 주가를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것보다는 그것을 또 얼마나 잘 타파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봤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조조정 자체? 구조조정한다? 그 회사 어려운가? 걱정 심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소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분위기마저도 반전을 이루어낸 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그동안 뜨거웠습니다. 연 초반에는 주로 완성차, 대표주 위주로 갔다면 낙수효 효과에 의해서 점점 그 효과가 부품주, 전장주로 확대되는 분위기 또한 감지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주로 만도 함께 살펴보셨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투심을 사로잡았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자 섹터 바로 쇼핑 관련주입니다. 네, 쇼핑 관련주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잘 넘어왔습니다. 쇼핑 관련주, 그동안 연말부터 올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에 최악을 찍었으니 2021년에 아무리 못해도 작년보단 낫겠지 이런 심리도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게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쇼핑 관련주, 대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해야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쇼핑 관련주가 꿈틀꿈틀 고개를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 관련주 중에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던 롯데쇼핑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사실 제가 롯데쇼핑을 꼽은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 쇼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화점이죠. 백화점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경기, 호조에 대한 예상이 불러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유통의 최정점인 백화점, 대세인 홈쇼핑까지 아우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의 주가를 보시면 유통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 그 K, 한류와도 무척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비 심리 살아나고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좀 오고 갈 수 있게 되고 교류라는 것이 시작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롯데쇼핑이라는 것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전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숫자로 나타나진 않았죠. 이미 숫자로 나타났을 때 경기가 정말 좋아졌네 했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위로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겠지만 사실 지금 쇼핑 관련 종목들이 단타나 1, 2주 수익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1분기 내지는 좀 2개 분기 정도 나는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보시면 약 2개년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주가가 거의 절반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때에 비하면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이전의 고점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자, 최근의 차트로 건너오시면 물론 늘 빠지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코로나19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쯤에 장세가 조금 완만해지고 중국 관련 좋은 소식이 불러일으켰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연말로 갈수록 상승세가 코로나19 이전의 그런 봄, 여름 때보다는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8월 15일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는 안 좋아졌었고요. 자, 11월, 12월 되면서 3차 대유행이란 말도 있었지만 롯데쇼핑 분야는 올라갔습니다. 자, 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바로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끌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달에도 흔히 1월 효과라고 하죠. 출발할 때는 그래도 올해는 좀 희망이 있을 거야, 희망 찰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재상승을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컬러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실제로 경제 지표라던가 소비 심리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숫자로 나타나야 조금 더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홈쇼핑 다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대응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전망이 모두 엇갈립니다. 자, 백화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홈쇼핑 기존의 TV 홈쇼핑 좀 주춤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요즘 대세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요즘에 큰 홈쇼핑 회사에서도 다 대부분 런칭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V 홈쇼핑의 주춤한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가 대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의 경우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경기지표 호조로 실제로 돌아섰을 때 오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홈쇼핑의 경우에는 이미 긍정적인 전망, 자, 이런 부분이 만났을 때 주가가 움직일 여력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주가가 이전 고점에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쇼핑 그동안 좀 물려 있었던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소가리를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보시면 그래도 이 흐름이 제가 자꾸 살아날 것이다, 경기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1분기 때 어느 정도는 선방했습니다. 2분기 때 정말 확 내려갔죠. 그러다가 3분기 때 회복. 연간 분석도 한번 보시죠. 자, 2019년에 좀 줄어들었지만 자, 2020년에 반전된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소멸 또는 종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종료가 서로에 대한 교류를 불러일으키고 또 중국, 일본, 이 롯데쇼핑하고 관련이 있는 큰 시장들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낸다면 거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요. 또 코로나19가 좀 주춤해졌다 싶으면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외출, 사실 해외여행도 뭐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집 앞이라도 좀 편안하게 나서고 가까운 백화점에서 쇼핑도 좀 해보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한 그런 니즈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 관련된 종목을 망라하고 있는 롯데쇼핑, 자,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지갑만 챙기실 것이 아니라 이 롯데쇼핑의 주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난주 투심을 사로잡았던 두 번째 섹터로 쇼핑 관련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섹터를 만나봤다면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이번 주엔 과연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대세는요. 자, 5G. 이제 5G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5G 다음은 뭘까요? 네, 지금 정답이 떴습니다. 6G라고 불러야 될까요? 조금은 아직은 저도 말씀드리면서 어색합니다만 6G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가 된다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는 6G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사실상 5G는 중국의 윈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내가 이번에는 양보 못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이 통신망을 꼽음으로써 앞으로 6G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지금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트럼프 대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격돌을 했을 때 사실 5G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 구분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자, 지금 이제 당선인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했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다음번에 6G가 떠오르면서 이 관련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하면은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통신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G 관련주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G 관련주로서 S넷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S넷의 경우는요, 이 6G의 포인트는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장주로 꼽히는 것이 S넷입니다. 자, S넷의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지금 약 2개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10,000원대까지 육박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좀 저점 부근에 있어서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고점까지는 여력이 남았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동반되고 있지 않은 점이 좀 폭발적인 그런 매수세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통신 관련 종목 섹터의 강세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6G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왜냐하면 자, 이 3월 달에 장세를 빼고 보셨을 때 박스권 장세가 작년부터 2019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이 주가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약 6,0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절반쯤 온 거죠. 설령 그 박스권 장세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8,000원까지는 조금 욕심을 부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통신계의 악재가 있지 않는 한 6,000원 밑으로 빠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통신 관련된 악재가 있나요? 이제 5G에서 6G로 갈 것이고 이전의 5G보다 경쟁이 더 심화되고 빨리 선점을 하기 위한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넷의 좀 재무 상태도 확인하셔야겠죠. 자, S넷의 재무 상태. 작년 1분기, 2분기의 경우엔 적자를 기록하다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고요. 연간 분석을 해보더라도 자, 이쯤 되면은 조금 5G, 6G가 대세라는 것을 좀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에 주춤했지만 2017년, 18년, 19년 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가더라도 거의 예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대비 지금 기록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점, 단순한 흑자가 아니라 점점점 그 파이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재무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G라 쓰고 있는 나는 요즘 사람이다.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숨 쉴만 하니까 바로 6G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통신계의 흐름을 따라가려면 정말 빨리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흐름이 빨리 바뀔 때 종목들도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S넷에 대한 종목 정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대세 그리고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대세 섹터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랜만에 소개해드립니다. 엔터주로 한번 이동을 뿅 해보실까요? 자, 엔터주 가운데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엔터주의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좀 주춤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이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 콘서트 보러 가서 또 티켓을 구매하고 굿즈도 사고 그래야 사실 이 엔터 업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다 취소됐죠. 있었던 것도 취소되고 할 것도 안 하는 그야말로 엔터주에게 있어서도 2020년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물론 지난 하반기에 돌아서면서 언택트 콘서트로 돌리기도 하고 유튜브를 활용한 또 그런 마케팅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갈증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중에서도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일본에서 데뷔한 그 트와이스 동생 그룹이라는 니쥬라는 그룹이 있는데 일본에서 언니 그룹인 트와이스의 기록을 연일 깨면서 JYP의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신인 그룹을 하나 탄생시켜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대비와 함께 일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니주, 기대주로서 충분히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엔터주가 2021년에 경기도 좀 풀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콘서트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콘서트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 그래야 매출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쇼핑 관련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풀리고 나서기 시작하면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엔터주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각각의 호재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신인 그룹이 대세로 등장하는 경우가 2020년에 찾기 조금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 걸그룹이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 그럼 엔터주 중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YG 플러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플러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YG 플러스는 제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추석 바로 직전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거의 이전에 중간 저점까지 내려왔었죠. 2번이나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2번 정도 이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제는 4,000원대가 하방 지지선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력이 있다. 지금 엔터주들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 올해는 내년보다는 조금 더 달릴 것이란 말이죠. JYP도 뛰고 YG도 뛰고 SM도 같이 뛸 겁니다. 자, 온오프라인 콘서트도 적극적으로 하고 가수들이 음원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 원래 YG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상승했던 이력을 보시면 블랙핑크가 컴백한다. 블랙핑크의 그런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몇억 선을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날 때 올랐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무언가 하려야 할 수가 없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엔터주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런 움직임이 감시되셨을 때는 음원 구입도 하셔야겠지만 동시에 주식을 삼으로써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살아나면 기억해야 될 하나의 종목, 엔터주의 대표 주자로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추가로 YG 플러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섹터와 이번 주 향후에 또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를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짚어드린 것들 잊지 말고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도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지니와 함께하면 수익률도 오를지니 믿어주시고요. 저 오르지니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